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자, 그래서 막 고소를 해. 고소를 하면은 뭐 어때? 법이 정한 내 권리잖아.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뭐 고소를 하면 되는 거고. 죄 아니면 뭐 지가 혐의 없으면 받겠지.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소라는 거는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일상에 살 때 정말 큰 재수 없이 어떤 피해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하는 고소 말고 정말 사소한 시비에도 일일이 고소하고 신고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 불편러들이 계속 그렇게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고 뭐 언론에 제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비슷한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한테 안 좋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애매한 경우야. 혹은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막 신고를 해요. 뭐 무슨 죄가 되든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막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골탕 먹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변호인 쪽을 하고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황이 이상해요. 상대방이 신고한 정황이 이상해.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렇게 고소를 하고 뭔가 합의를 노리는 것 같아. 그런 경우라면 제가 수사관님한테 부탁을 하죠. 이 사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라고 물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사관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고소한 사람이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걸로 고소를 하네. 그러면서 막 뭔가 격양되게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막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수사관이 찾아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 아닌지, 정말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말로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인 고소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자, 그런데 얘가 여태까지 고소한 내역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피해자였던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쭉 보니까 얘가 고소를 뭐 한 3번 했네? 같은 혐의로 상대방을. 그러면 결과까지 찾아보거든요. 수사관이 딱 봤더니 다 혐의 없음 나왔어. 자, 이런 식이 되면 내 말을 믿을까요? 안 믿는다고. 아, 얘는 심심하면 뭐 누구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화날 때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시비 걸다가 열받으면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고소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안 되는 거를 고소하지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소를 하기 전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하셔서 이제 이게 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애매한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큰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고소하지 마시라고 하는 경우들이 제법 됩니다. 특히 이제 명확하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지. 근데 애매해. 그래서 나도 계속 경찰서 가야 되고, 걔랑 뭐 분쟁해야 되고, 뭐 걔가 계속 그럼 지는 아니라고 뭐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소리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수사관이 다시 물으면서 또 반박하라고 하고, 이 과정이 너무 길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지난한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할 가치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명백히 죄가 되는 거를 고소를 하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죄가 안 된다. 그런데 이 혐의는 된다. 제가 이런 솔루션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죄도 안 되는 걸 막 그냥 갖다가 신고를 한다,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나를 위해서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내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야, 수사관이. 얘는 원래 이렇게 프로 불편러야. 얘는 그냥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걸리기만 하면 형사고소해. 이런 이미지를 줘서 나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바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접객을 하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 사건을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 이제 어린 분이어가지고 저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마치 제가 무슨 인생 상담을 해드리듯이 그렇게 됐어. 이제 합의 얘기를 하다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항상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술에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닌 거야.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필름이 끊기고 나면 뭔가
남자랑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정신이 돌아오고, 그러면 본인은 일단 강간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CCTV나 뭐 아니면은 뭐 요새 이제 뭐 남자분들도 녹음을 되게 많이 하니까 뭐 했더니 뭐 굉장히 이제 동의하에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이 사람과 있었어. 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얘랑 거의 뭐 이제 뭐 술 마시고 하다 보면 뭐 자도 되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서로 했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몇 번 고소를 했을 때 몇 번 혐의 없음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사건을 또 하면서도 이제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떤 남성분과 또 이런 분쟁이 나서 자기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제 모텔에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은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계속 혐의 없음이 나올 만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신고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인이 정말 피해를 당했을 때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황스럽고 여튼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뭐 막말로 뭐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112 신고하게 되겠죠. 그게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내가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다.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일이 없어서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을 부른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도움이 될 때, 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내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